예, 정읍고창의 유승엽 의원입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그 경기 부진, 경제난의 원인은 과도한 공공부문의 팽창,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어떤 그 환율 방어를 통해서 고환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경기 부진의 원인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따 그 문제는 이따 보충 질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더 따지기로 하고, 제가 지금 어제 봤던 칼럼 하나를 좀 소개를 하면서 견해를 여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최수찬 교수 잘 아시죠? 카이스트.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입니다. 그러시고 그분이 17대 국회의원을 하시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순수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주 정직한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분 칼럼을 좀 어디 봤어요. 좀 보내주셔서.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경기 부진, 경제난 이것과는 좀 다른 관점이지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면서 한번 그 정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가 지수가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 고용 지표, 성장률 지표 등 모두 근래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 신흥국 경제 위기 파급, 중동 산유국 정세 등 대환경도 녹록지 않다. 경제의 엔진인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단기적 거시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로 인해서 현 정부가 추구한다는 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들을 낳고 있다. 현 정부는 보다 균등한 소득 분배를 추구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정책 수단들이 대부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것들이다. 그래서 경직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고용이 보장되는 기득권자들은 이익을 보지만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희생을 한다. 이로 인해 소득 분배가 나빠지고 계층 간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경직화 정책들은 기업 간, 산업 간 노동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눈앞에 필요한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통한 장기적 성장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뭐 경제성적표에 대해서도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현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반대로만 하면은 훌륭한 경제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주 너무 좀 가혹한 비판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현 중에서 우리 경제에 관련돼서 좀 더 직접적인 거 보면은,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경제학을 배척하지 말고 경제 원리에 맞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라, 이렇게 경제 원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 금방 그 소개한 그 최수찬 교수 그 칼럼 내용 제가 지금 대신 좀 읽어드렸는데 요지만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도 요 칼럼 읽어봤습니다. 예. 내용 중에 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습니까?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분 주장 중에. 공감하지 않다기보다 또 다른 쪽도 한번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저는 칼럼을 이제 못 보고 이제 지금 의원님 읽어주시는 거 보고 왔는데 어제 나왔어요, 어제. 예, 그렇군요. 아주 세계적으로 얘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또는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들을 아마 암시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경청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적실하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좀 도발적이에요. 경제정책 지금의 반대로 가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이분이 최 교수가 하신 말씀 중에 뭐 좋은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도 참고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지금 경제나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주 평상시 갔다고 그러면은 맞는 말씀이 많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까지 해결하는 해결책까지 제시는 거기서 하시지는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칼럼에서 주목하는 것이 이대로 가면 현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경제를 망친 정부들입니다. 뭐 국정농단만 하고 적폐만 쌓은 게 아니라 경제까지 망친 정부들이에요. 근데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보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건 인정합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쁘다라는 건 인정합니까? 그거는 부분별로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나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을 기다려달라는 말씀들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마음을 좀 열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집권 이후에 정리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겠다라고 어떤 체면 자존심만 따지지 말고 한번 마음을 열고 살펴서 역대 최악에서는 벗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